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월 27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은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갑자기 벌어진 상황, 손 쓸 틈이 없다. 갑자기에 좀 주목을 해봅시다. 갑자기에. 주담대 연장하려면 7,500만 원 상환하라. 서민만 실음 또 나왔습니다. 서민 드립 또 나왔어요. 자, 은행은 아파트 공시가격이 떨어졌다는 점을 상한 이유로 들면서 일부 금액 상환해라. 그래야지 연장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공시가격이 큰 변동이 없으니까 용산될 것이라고 연장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DSR이 뭡니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자가 거의 2배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그 말인즉슨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신용도 변동되지 않았고 연체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한 달 만에 일부를 상환하라니 갑자기 아닙니다. 미리 다 예고된 현상.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이거 아실 거예요. 미리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대비하시라. 그런 취지의 방송인 거죠. 늘 갑자기 타령입니다. 갑자기 아니에요. 자, 이 차트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가지고 왔을 거예요. 자, 금리, 대출금리, 신규 주담대 금리 기준으로 2% 중반대에 빌린 것이 4% 중후반대의 금리로 바뀌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금리만 레벨업 되는 것이 아니다.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그게 DSR이다. 자,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보시면은 연간 소득 큰 변동이 없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원리금 상환액이죠. 원리금 상환액이 뭘로 결정이 되나요? 네, 금리에 따라서 결정되겠죠. 그럼 DSR 내가 그 이전에 40% 풀로 맞춰서 대출을 냈어요. 낼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금리가 레벨업 되는 과정을 통해서 원리금 상환액이 이것이 높아지죠. 그러면 저절로 DSR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럼 DSR 기준에 맞춰서 대출을 해주려면 당연히 원리금 일부 상환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게 수많은 대출자들에게 닥쳐오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금리만 높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연장하려면 일부 상환해라.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은행에서 또 봐줍니다. 그러면 원리금 일부 상환 안 해도 되는 조건으로 봐줍니다. 그 대신 금리가 무지막지하게 7%, 8% 중금리로 일부 강제 전환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부담스럽다. 근데 그 갑작스럽게 다가온 일이 아니다. 자, 대출 한파가 계속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년 초 되면 괜찮다고 했던 사람들 내년 초 되면 입 닫고 하반기 되면 풀어줄 거야.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또 나올 거예요. 자, 내년 초엔 대출 절벽이 풀릴 것이란 기대가 나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월별 관리에 나서서 대출 옥죄기 추세가 이어질 예정이다. 연초가 돼도 별반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자, 들쭉날쭉한 은행 대출 금액 적었다가 폭발하는 이 현상을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대출 한도가 정해질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급등락하는 현상은 더 없을 것이다. 연초가 되면 가격이 튀어오르고 거래량이 튀어오르고 연말이 되면 가격이 조정을 받고 거래량이 빠지는 현상이 내년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한 해 내도록 조용할 것 같아요. 참. 하반기가 되면 분위기가 나아지겠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반적으로 이 대출의 층위가 올해 목표했던 것보다 더 초과되는 현상으로 인해서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대출이 좀 줄어듭니다. 이게 대출 페널티거든요. 은행별로 DSR, 은행 자체 전체적인 DSR을 어느 정도 맞춰라. 예를 들어서 40에 맞춰라 했던 것을 내년 되면 30에 맞춰라. 왜? 올해 40만큼 대출해 줄 걸 50만큼 대출해 줬으니까 내년에 대출액이 줄어든다. 이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 순탄한 길을 가기가 어렵다. 하반기는 괜찮아질 거야. 상반기 안 되면 어차피 하반기 되면 풀어줄 건데. 근데 하반기에 뭐가 기다리고 있나요? 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타 대출까지 다 포함됩니다. 일단 요게 좀 부담스럽고 고가의 아파트들은 중저가의 아파트들은 사실 대구권 기준으로 봤을 때 스트레스 DSR 때문에 돈 못 빌린다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올 정도의 상황은 될 거예요. 근데 요게 분명히 압박을 받는 계층이 분명히 생깁니다. 자, 부산 상황 한번 볼까요? 부산 뉴스 나왔는 거 한번 잠깐.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년 되면 무조건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을 믿고 무대책으로 있으면 안 된다.
자, 부산 아파트 암울하다고 하는데요. 사실 부산 하락했는 느낌도 별로 안 들 정도입니다. 대구보다 더 순탄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뭐 부동산 전문가도 나와서 폭락한 사례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가서 상황이 좋지 않다. 이 왜 이런 이야기 합니까? 규제 뭐 좀 풀어라. 지방 대출 좀 풀어라.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이 영상의 댓글을 보면요. 대구는 일단 고담이죠. 부산은 노인과 바다입니다. 이 전반적인 인식이 이렇습니다. 서울은 뭘로 인식하나요? 뭐 별반 이야기 나오는 게 없죠. 그만큼 지방에 대한 인식, 특히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산 아파트 매도 물량 3만 건에서 5만 8천 건, 5만 8천 건은 애교고요. 6만 건, 오늘 날짜 기준으로 6만 건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21년 대비 2배 이상 껑충 뛰어 올라 있는 상태.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이런 것도 보면요. 서울 13억 8천, 이거 뭐 분양권하고 온갖 거 다 끌고 가지 싶습니다. 아무튼 제가 집계하는 바로는 한국 부동산은 자료 기준으로 12억 3천, 제일 비싼 거 12억 3천. 부산 그때 당시에 제일 비쌌던 거 4억 4천. 그럼 요 격차가 8억 정도 수준이죠. 근데 여기는 거의 9억 6천만 원 차이 나는 것처럼 해서 엄청나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 부산에 뭐 좀 해내라. 이런 뉴스입니다. 126주 연속 하락. 대구는 중간에 3개월 동안 반짝 주간 실거래 지수 상승이 있어서 아마 한 50 몇 주, 거의 한 60주 정도 대구 하락일 거예요. 근데 대구의 하락이 12주 정도 플러스 되는 구간이 있었지만 그 앞서서 이 정도 하락이 있었는데 대구의 하락이 사실 더 큽니다. 부산 아파트 10월 거래량, 부산 10월 거래량이 그나마 좀 반짝 나아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역대 이 11월, 10월의 평균 거래량이 거의 5천 건에 육박. 저는 요 초록색 덩어리 지난 7년간의 평균치가 모여 있는데요. 아무튼 10년치의 평균의 절반밖에 도달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상황이 썩 여의치 않다. 거기보다 더 안 좋은 게 대구다 지금. 자, 쿠팡알리 댓글 좀 이용해 주세요. 이용해 주세요. 근래 갑자기 좀 조회수가 조금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요. 좀 요것도 같이 좀 살려주세요. 자, 매도 물량 4만 개 넘어서 있는 상태, 전세 물량 정체, 월세 물량 정체, 딱히 줄어들지 않더라. 아파트 거래량 10월 거래 이제 거의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늘어나봐야 살짝 늘어날 거고요. 11월 거래량 한 1850건 정도. 지금 주간 기준으로 뭐 400건대 거래량 정도 수준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4416, 1600건. 거기에다가 뭐 조금 더 늘어나면 한 1700건. 뭐 그 정도 수준이 11월에 거래량이 될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건당 거래대금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부산은 한 4.2억, 서울은 12억. 인구 빠라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인구 한 930만의 도시, 330만의 도시, 230만의 도시. 도시의 이상에 맞는 그 정도 거래 가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서울이 뭐 딱히 저평가 이런 느낌도 들지 않습니다. 돈 있으면 서울 사야지 이야기하지만 이미 그 가격을 다 인정받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 차트를 보일 때마다 또 내년에 또 갈 거니까 자, 최악의 경우에는 22년과 같은 요런 상태도 감안해야 된다. 그럼 또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22년 끝자락에 정말 거래 가격이 낮았을 때 있잖아요. 또 그때 같은 가격이 올까요? 근데 그렇게 급격하게 무너지기는 저는 서서히 빠지는 형태가 제 예상 범위지, 급격하게 추락하는 현상은 이때는 정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처분 조건 때문에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 들어가려고 하는데 열쇠를 안 줘.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막 처분하고 은행에 대출 내는 조건, 처분 조건으로 은행에 대출 받고 이런 것들이 많이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막 거래도 없는 상태에서 팔려고 하니까 가격이 엄청 급나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지만 그런 현상까지는 나타날 것 같지 않다. 하지만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누군가 많이 기다린 사람에게는 또 기회가 온다. 22년 끝자락에 23년 초반에 이렇게 급락했던 지점, 이 가격 다시 올까요?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서는요, 이미 3억 이하, 30년 이상 되는 아파트는 이미 그 가격 아래가 많죠. 대구에서는 여러 차례 짚었지만 이미 그 전저점을 깨고 내려온 곳도 있습니다. 근데 인기 있는 아파트들 그 가격으로 내려올까요? 여기에는 저는 퀘스천마크만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수성구 거래량 지금 절반 정도 신고되었거든요. 한 200건대 중반대 요 정도 거래량이 나온다면
분위기가 요렇습니다. 자, 실거래 가격 한번 짚어볼 건데요. 오늘 대구 거래량이 59건, 울산 거래량이 64건. 뭔가 좀 이상해 보이죠. 오늘 대구 거래량 보통 때 같았으면 한 80건 정도 나와줘야 되는 날인데 오늘 조금 부족하게 느껴지는 날이다. 동대구의 약짐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전에 거래량이 나올 때는 보면은 대구 거래의 4분의 1 정도를 북구가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북구가 상대적으로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아요. 동구는 상대적으로 새 아파트들이 많아요. 요즘 트렌드가 이렇습니다. 빚 2억, 3억, 4억 그거 별거 아니야. 별거 맞습니다. 예, 동대구의 거래가 조금, 동구의 거래가 조금 눈에 띄는 오늘 하루였고요. 수성구, 달서구는 비슷한 거래량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실거래 가격 만촌역 태양디아너스 24년식 아파트. 자, 뭐 세금이고 나발이고 일단 잘 팔리는 것부터 뭐 큰 손실 아닌 것부터 먼저 정리하고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사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센트럴 팰리스 57평 6억 6천. 아니 어느 도시에 어느 광역시에 그 도심 한복판에 있는 아파트가 이 대형 평형이 이 가격밖에 안 한단 말입니까? 라고 생각될 정도로 대구의 아파트는 다른 지역의 아파트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경제 상황도 많이 안 좋은 게 맞아요. 어제 뉴스에서 2030 새 차 안 뽑더라. 그런 뉴스 보셨죠? 일본에서는 이미 그 과정을 다 거치고 지나갔거든요. 자, 자동차 산업 잘 나갔지만 뭐 조금 이렇게 침체 이런 느낌이 오면서 새 차가 좀 덜 팔린다든지 자동차 판매량이 조금 줄어든다 이런 뉴스도 제가 한 번씩 전해드렸는데요. 자동차 산업 이런 거 하면은 대구가 상대적으로 좀 타격이 좀 있습니다. 남산자이 하늘채 6억 6천 요런 거 이전에 가격 올까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요거 차트 실거래 가격 한번 볼까요? 네,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많이 떨어졌을 때 22년 23년 초반에 여기 5억 초중반 5억 초중반 가격 이런 것들 와 이게 뭡니까? 직거래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20층에 5억 3천 이런 가격 다시 올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이 부분에는 캐치션 마크를 남길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 살짝 차트가 다시 돌아왔네요. 뭐 6억 3 남산자이는 6억 3천 뭐 동대구 지역 상인 2편한 48평 6억 2천 얼마 전에 그 월성 2편안이 국평이 6억에 거래되었던가요? 약간 선 넘은 느낌이 있죠. 약간 선 넘은 느낌이 있습니다. 상인 2편안 야 48평에 6억 2천 살래? 아니면 그 바로 옆에 뭐 입지가 예전에는 상인 2편안이 조금 더 선호받다가 월성 2편안으로 분위기가 살짝 넘어가는 뭐 미묘한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 가격은 괜찮아 보인다. 메트로팔레스 5억 9천 54평. 야, 이거 수성구 만천동. 야, 이름 좀 들어본 아파트들요. 20년차 다 됐습니다. 웬만한 아파트들. 이시아폴리스 48평 5억 2천. 아이파크 4억 9천. 요 가격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또 세빙이 4억 천. 소형 평형이었고요. 봉도 가성파크 드림 3억 9천. 이거 국평에 6년 차밖에 안 됐는데. 알파시티 성아람 소형 평형 3억 9천. 뭐 딱히 잘 나가는 지역이 없습니다. 내년이 딱히 더 좋아 보일 거라는 기대도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쌍용 화성 30년 차. 요 보시면 한번 꼬라박고 다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형태의 물건들도 많이 보이더라.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아파트들 보면 30년 차 넘어가는 아파트들 전저점 깨고 더 힘없는 모습들 22년 끝자락 같은 그런 하락되는 가격 또다시 올까요? 천지빛깔입니다. 다만 더 선호되는 곳이냐 아닌 곳이냐에 따른 분명히 차별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 비싼 막 6억 7억 하는 요런 아파트들 야 이거 그래도 다른 지역 떨어지는 데 비해서 선방하네 이렇게 느낄 수는 있지만요. 6억짜리 아파트 4억 대출내서 4억 정도 대출내서 산다고 생각해 보면은 4억에 대한 이자나 금융 비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 현상 유지하거나 약간 강보합의 형태로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수익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단 내리기로는 뭐 비싼 아파트 조금 더 뭐 신고가 나오고 대단해요 하는 것조차도 그렇게 큰 수익은
아니다. 이렇게 계속 진단을 드립니다. 투자로서는 아닐 것 같다. 근데 실거주나 이런 것들 뭐 4% 중반 대출 내 가지고 뭐 사야 된다면 많은 대출 내는 것을 저는 좀 지양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정책자금 대출로 3% 정도 금리로 대출 받아서 실거주로 살 수 있다. 그러면 썩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려했던 일들이 오늘 영상 초반에 그렇게 빵빵 터져 나오는 것들, 제 시청자분들이라면 부디 제가 저런 것들을 위험에 대한 신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늘상 말씀을 드려왔던 부분들이니까 잘 아마 대비가 되셨으리라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단순히 희망회로만 돌리면서 내년 되면 괜찮아질 거야. 정말 괜찮아질 때는요. 이 버티고 하던 사람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만세를 부르는 그 순간, 그 순간이 다시 반등하는 그런 순간인 것 같더라고요. 뭐 삼성전자가 다시 빠지고 있고 엄청 5만 원대도 위협받고 내려왔다가 다시 한 5만 8천 원까지 갔다가 오늘 한 5만 6천 원 정도 조정됐네요. 근데 이 기간 동안 보니까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 1번도였습니다. 희한하게 요때 누구든지 다 못 버티고 던졌을 때 야 5만 원 깨지면 나 무조건 던진다. 무조건 이 순간에 기술적 반등이건 무엇이건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차트를 보는 것이 참 그 모든 심리나 모든 시장 상황을 다 녹여내는 것이기에 오늘도 한번 살펴봤네요. 시장 감사합니다.